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대표적인 반전 소설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의미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이자 대표작 중 하나죠. 바로 이 책, 무기여 잘 있거라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의 원제는요, A Farewell to Arms입니다. 여기서 arms는요, 무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두 팔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팔로 껴안는 행위다 라고 의역을 해서 보자면 이 arms는 품이라는 뜻이 됩니다. 누구의 품,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제가요, 중의적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기와의 안녕, 이것도 되지만요, 주인공인 프레드릭 헨리를 두 팔로 껴안아 주었던 그의 연인 캐서린의 품과도 작별한다 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소설에 대해서는요, 반전 소설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냥 비극적인 사랑 소설인데 그 배경이 전쟁일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해석 다 맞습니다. 원제 자체가요, 이 소설은 반전 소설이자 그리고 로맨스 소설이다, 사랑 소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셈이거든요. 해밍웨이는요, 스스로 이 소설은 나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프레드릭 헨리의 성장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탈리아 군에 있는 미국 사람으로 수송대의 장교입니다. 구급차 운전병들을 지휘하는 중이죠. 재밌는 것은요, 왜 미국 사람이 이탈리아 군대에서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전쟁에 대한 확신이나 헌신, 특히 애국심,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주인공은 주둔지에서 군병원의 간호보조사인 캐서린 바클리를 만나게 되고요, 연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캐서린은 8년 동안 사귄 약혼자를 전쟁에서 잃었는데요, 프레드릭이 그 빈자리를 잽싸게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프레드릭은 호송 임무에 나갔다가 폭탄에 휩쓸려서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노로 후송되게 되었는데 거기에 캐서린도 따라와요. 둘은 사랑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캐서린은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레드릭은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세가 불리해져서요, 이탈리아군이 퇴각을 할 때 프레드릭은 전선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요, 같은 이탈리아군들은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총살을 해버려요. 죽음 직전 프레드릭은 탈출에 성공하고요, 그리고 캐서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캐서린과 함께 보트로 스위스로 탈출을 하게 되죠. 스위스에서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캐서린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아이 역시 죽게 되고요, 프레드릭은 홀로 병원을 나오게 되죠. 프레드릭이 홀로 병원을 나오는 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문장이요, 세계 문학에서 최고의 마지막 문장으로, 그러니까 최고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문장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요, 해밍웨이가 수백 번 고쳐 써서 완성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캐서린이 죽은 방 안에 홀로 남은 프레드릭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간호사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고 전등을 꺼보아도 아무 소용없었다. 마치 조각상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왔고 병원을 뒤로 한 채 비를 맞으며 호텔을 향해 걸어왔다. 이 문장인데요, 감정적인 구절은 하나도 없지만 프레드릭의 쓸쓸한 슬픔이 잘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죠. 건조한 문체로 심리 묘사보다는 인물의 동작이나 서사로 감정을 전달하는 해밍웨이 문체의 특징이 잘 드러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는 해밍웨이의 자전적 소설로도 유명한데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극 중에서 부상당하고 간호사와 사랑에 빠지는 프레드릭의 인생 궤적이요, 해밍웨이의 전쟁 경험과 꽤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줍니다. 해밍웨이는 미국에서는요, 상남자 캐릭터예요. 나는 남자다! 막 이런 느낌의 캐릭터거든요. 해밍웨이가 1차 세계대전에 자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쇼를 맛보고 싶어서다 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라는 거죠. 이런 남자였어요. 하지만 시력이 약해서요, 군인으로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해밍웨이는 포기하지 않고요, 적십자사의 앰뷸런스 운전수 모집에 자원을 해서 결국 전장으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요, 가서 바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막상 겪은 전쟁의 현실이요,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런 부분이 무기여 잘 있거라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가 대표적인 반전 소설로 뽑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전쟁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묘사에 있거든요. 아무도 영웅적인 행위를 하거나 신념과 명분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프레드릭의 부상도요, 전투 중에 입은 것이 아니라요, 후방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포탄이 떨어져서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없는 말들을 보고서에 막 붙여가지고 실버 훈장을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이끌던 부대원들은 낙오되어서요, 하나씩 죽어가게 되는데요. 적군과의 교전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오인사격 같은 것 때문에 죽기도 하거든요. 프레드릭 역시 아군의 즉절 심판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진정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거죠.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는요, 숭고함이란 전혀 없고요, 부조리하거나 지리멸렬함 이런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쌍스러운 군인들의 대화는요, 오죽하면 편집자가 그대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해서 소설에서 지워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선만 쭉 그어져 있거든요. 이걸 영화로 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서 대사가 야 이런 같은 상황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해밍웨이는 전쟁터에서 실제 군인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내보내서 생생함을 보여주려 했지만요, 편집자가 와 이건 너무하다 싶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요, 전쟁터란 그렇게 너무함이 일상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비극적인 반전의 메시지를 담은 것도 아닌데요, 전쟁터의 비인간적인 그런 팩트를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 소설은 반전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보편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전쟁에 대한 반감은요, 이 소설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억지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소설을 보고도요, 인류는 전쟁을 그만두는 법을 모릅니다. 과연 인류가요, A farewell to arms, 그러니까 무기 안녕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게 될까요? 최근 벌어지는 전쟁 소식들을 보면요, 그런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평화를 부르는 신호예요. 뭐 구체적으로 이유를 따지진 마시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누름으로써 여러분이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